안녕하세요. 하가제 조성아입니다. 유학과 심리학이라는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유학과 심리학이라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유학을 공부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새로운 코너를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했고, 현재 심리상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백하자면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배우고 공부했는데도 마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물질로 된 대상이 아니라서 현미경을 통해 미생물을 관찰하듯이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완벽한 알고리즘과 논리로 이루어져 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신기합니다. 마음은 물질이 아닌 것 같지만 마음이 괴롭고 힘들면 몸이 아픕니다. 그리고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면 몸도 가볍습니다. 물질 같으면서도 물질이 아닌 것 같은 이 오묘함이 마음에 접근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리학과 유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에 대한 관점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으로 대표되는 현대의 학문이 취하고 있는 관점을 보겠습니다. 마음의 적응과 부적응을 설명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입장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생물학적인 접근에서는 마음의 부적응 문제가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혹은 뇌와 신경의 물리화학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인 입장에서는 마음의 부적응이 어떤 환경에서는 생존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서 유전자를 통해 세대를 거듭해서 전달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신역동적인 접근에서는 어렸을 때의 양육 환경이나 경험, 그리고 부모님처럼 의미 있는 대상과의 역동으로 인해서 그 방어 기제로서 마음의 부적응이 형성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는 왜곡된 인지구조 및 역기능적인 사고 패턴이 마음의 부적응을 만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드렸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관점에서 마음에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각각은 나름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들이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어떠한 원인이 마음보다 선행하여 존재하고 그 원인의 결과로서 마음에 문제가 생긴다는 관점입니다. 이때 마음은 그 원인에 의해 결정되는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리적 부적응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화된 마음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다음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의 외부에서 개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유학에서 마음을 보는 관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오래된 사유인 유학, 불교, 그리고 도가 사상은 앞서 살펴본 현대의 학문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유는 모두 모든 것이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원효대사가 해골물을 아주 시원하게 마시고 깨달은 일체 유심조의 경지는 이러한 관점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가 사상에서는 내 마음이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이상적인 것으로 보며 이를 소요의 경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모두 마음을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로서 결정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유학에서는 마음을 보다 포괄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학에서는 마음을 외부의 무언가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 의해 펼쳐지는 모든 것이 곧 나의 마음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맹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만물이 모두 나에게 구비되어 있다. 모든 것이 나에게 갖추어져 있으니 마음 바깥에서 내 마음을 치료할 묘법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출발점 삼아서 시작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내 마음으로 살고 있는 줄 모르고 날 행복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맹자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람이 닭이나 개를 잃어버리면 그것을 찾을 줄 안다. 그런데 마음을 놓아버리고는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은 다른 것이 없다.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일 뿐이다. 사람들은 좋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즉각 그것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내가 내 마음으로 삶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쉽게 다른 것들에게 내어주고 찾을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의 공부는 내가 내 마음으로 나의 온 순간을 펼치고 구성할 수 있다는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보면 유학에서의 마음은 서로 맞물린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나의 마음을 구성해내는 주도적인 힘으로서 인과의 시작점이 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에 의해 구성되는 내 삶의 모든 장면으로서의 마음을 말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으로 내 삶을 구성하고 그 구성된 삶이 곧 내 마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출발점이 내 마음 안에 있어서 내가 펼치고 구성한다는 것을 잊고 지내기 쉽습니다. 유학은 내가 내 마음으로 내 삶을 온전하게 펼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절절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기초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 나의 세계를 창조해 갈지에 대하여 여러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유로 저는 하가제에서 유학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은 이를 머리로 이해한다고 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마음을 구성하는 시작점으로서의 나를 잊어버리고 마음을 대상으로만 보는 순간 진실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하여 나의 마음, 나의 세계를 창조해 가기 위해 어떤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학과 마음의 관계에 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